지구상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전환의 시간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미국 해군조차 자국 조선소의 한계를 인정하며 전력 공백을 두려워하는 지금,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형 잠수함 건조 능력과 초정밀 스텔스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대한민국이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 기술은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라며 직접 극찬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기회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전환할 청사진을 이미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미국이 호주에 약속했던 핵잠수함 기술 이전이 트럼프 행정부의 재검토로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자 백악관 내부에서는 한국과 손잡지 않으면 미 해군 전력이 구멍이 난다라는 비상경계령이 내려졌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71척의 핵잠수함 가운데 20척이 넘는 노후 선박은 곧 퇴역 예정이며 연간 최대 2척 건조라는 생산 속도로는 전세계 해역을 지배하던 심해의 방패가 조만간 빈틈을 드러낼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때 이재명 대통령은 단숨에 판을 읽었습니다. 그는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로 검증된 한국형 방산 패키지를 앞세워 미국과 핵잠수함 협력 빅딜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건조하고 귀국이 핵심 원자로 기술을 이전하라 라는 명쾌한 한마디는 트럼프 특유의 주고받기 본능을 정확히 겨냥한 치트키였습니다. 한국의 인류 영적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고만강간 합금, 그리고 반도체급 정밀 전장품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회계 분석관들은 한국에 맡기면 건조 속도를 최소 40% 단축할 수 있다라는 내부 보고서를 이미 제출했고, 미 의회 일각에서도 조선 강국 한국과의 협력은 국익에 직결된다라는 초당적 지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기회를 핵심 원전 방산 기술의 착취 없는 상호 호혜로 규정하며, 우리가 미국을 도와줄 때 미국도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시대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당당한 조건을 내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건이 왜 파격적인지 감을 잡으려면 미국이 그동안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한 나라가 1958년 영국 단 한 곳뿐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심지어 호주에 약속했던 기술 이전조차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보류될 조짐을 보이는 마당에 한국이 기술 공유를 받아낼 가능성이 현실로 부상했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 군사 외교의 빅뱅이라 할 만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내내 동맹국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슬로건을 외쳤지만 한국과의 카드 맞교환은 대가를 넘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황금수입니다. 한국이 건조한 첨단 핵잠수함을 미 해군에 공급하면 미국은 건조 지연 리스크를 해소하고 한국의 해군력은 핵 추진이라는 게임 체인저를 손에 넣게 됩니다.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 안보 외교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를 찾은 미 의회 대표단에게 한국형 핵잠 프로젝트는 동북아 억지력 강화와 인도태평양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쏙 들어갈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도록 방어적 억지력 확보라는 표현을 반복했고, 일본과의 협력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부드럽게 시사했습니다. 미일 호주 삼각축에 한국이 합류하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는 그야말로 숨 쉴 틈 없이 견제받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기술을 넘기는 대가로 얻는 지정학적 레버리지는 상상 이상입니다. 더구나 건조는 한국, 배치 운영은 미 해군, 기술은 공동 소유라는 삼위일체 모델은 국제법적 논란에서도 자유롭다는 점에서 미 국무부 역시 긍정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득실 계산은 명확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면 원현 작전 범위가 사실상 무제한으로 넓어져 한국 해군은 남중국해, 인도양, 태평양 어디서든 대양 해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디젤 전기 잠수함이 10에서 15일 간격으로 스노클링을 해야 했던 약점을 완전히 극복하게 되며, 잠수함 탑재 장거리 순항 미사일 SLBM 개발로 이어지는 자주국방 로드맵이 한층 앞당겨집니다. 방산 수출 관점에서도 파급력은 말 그대로 폭발적입니다. 한국이 핵잠을 만들었다라는 딱 한 줄의 헤드라인만으로도 이 전세계 해군 조달 시장에서 한국산 전략 플랫폼의 신뢰도는 압도적으로 상승하고, 차세대 장보고 3, 배치 2, 3 이지스 구축함, 차세대 호위함, 심지어 무인 해저 드론 수출까지 이 연쇄적 퀀텀 점프가 가능해집니다. 조선 철강 전기전자 발전 연료봉 분야에서 이르는 국내 생태계는 10년 이상 먹거리를 확보할 것이며, 괴물 같은 부가가치가 제조업 르네상스를 재점화할 것입니다. 물론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국제 원자력 기구 감시 체계, 민간 기술 통제, 국내 원자력 안전 제도 개편 등 복잡한 규제 장벽을 동시에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정무 감각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이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의 군사 전략적 필요성이라는 카드를 성공적으로 삽입했고, 이 국회에는 핵 추진 선박 안전 특별법 초안을 발의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호주가 오커스 협상 지연으로 느끼는 허탈감을 달래기 위해 한국 호주 공동 원전 연료 운행 제한을 꺼내들며 다자 협력의 모양새를 살렸습니다. 한국과 호주가 공동으로 영구형 핵연료를 비축하고 필요시 미 해군에 공급하자는 아이디어는 미 의회 내 온건파를 즉시 설득시켰고, 호주는 핵잠 프로젝트 보류의 상처를 치유할 일종의 위로 패키지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기술 이전의 명분, 미국은 전략 유연성, 호주는 에너지 안보라는 3자 윈윈윈 구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프라이즈를 즐기는 인물입니다. 지난 임기 말 한국 미사일 지침을 전격 해제해 우리에게 지상 발사체계 사거리 제한을 없애준 것처럼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핵잠 건조권을 주겠다는 폭탄 선언을 던질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그의 기업가식 계산법에 따르면 한국에게 건조를 맡기고 미국이 원자력 노하우를 제공하는 편이 신규 조선소 건설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하고 빠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 결단 행정력, 제조 현장의 집요한 문제 해결 능력이 맞물리면 이 최초 계약에서 첫 진수까지 걸리는 기간이 5년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속도는 과거 미국, 영국 협력 프로젝트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2030년 초 거대한 태극기가 휘날리는 이 K 뉴클리어 서브마린이 해상 도크에서 물살을 가르는 그날, 이 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은 대한민국을 향해 추격자를 넘어선 선도자라는 찬사를 쏟아낼 것입니다. 한편 야당 일각에서는 핵잠 보유가 한반도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는 준비된 힘에서 태어난다라는 철학으로 답했습니다. 그는 이미 동남아, 유럽, 중동을 아우르는 K방산 외교 라인을 확장했고,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통해 나타날 외교적 파급 효과를 융복합 경제 패키지로 연결할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원전 기자재, 리튬 수소 복합 연료전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해저 냉각 기술까지 한국은 핵잠 사업 하나로 글로벌 신산업 생태계의 허브를 노리고 있습니다. 국내 일자리 10만 개 창출, 부가가치 100조 원 이상, 국방 R&D 2만 명 고급 인력 수요라는 숫자는 더 이상 신기루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안 보는 곳 산업이라는 전환적 패러다임을 현실로 바꾸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서울 여의도와 워싱턴 DC의 한 라인에서는 매일 새벽까지 치열한 계산이 오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만드는 핵잠이 곧 미국의 힘이라며 화끈한 결단을 예고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전과 도약, 두 마리 토끼라며 한치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거대한 협력이 성사된다면 대한민국은 핵잠수함 운영국이자 건조국으로 단숨에 세계 해군사를 새로 쓰게 됩니다. 그 순간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지형은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와 압도적 기술력으로 국익을 극대화한다라는 선언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실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앞에서 벌어질 핵 추진 코리아의 시대를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가장 화려한 출항식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바다는 이제 단순한 영해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무한히 확장되는 전략자산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한국이 너무나 부럽다며 이재명과 트럼프를 비교하는 기사를 대서특필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판 트루먼 쇼크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상 담판을 앞두고 보여준 기업 프렌들리 정격 행보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이재명은 한국 재계의 핸들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패를 읽어내는 카드샤프라며 정의선, 구강모와의 깜짝 만찬을 트럼프식 딜메이킹에 맞선 창의적 역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대 LG가 약속한 50조 원대 미국 현지 투자가 미국 일자리 창출의 키플레이어로 한국을 각인시켰다면서 이재명 효과가 아니면 불가능한 속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CNBC는 트럼프가 관세 폭탄으로 한국을 압박했지만 이재명은 이를 투자 일자리 폭탄으로 역전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과거 어느 한국 정상도 대미 협상장에서 이토록 공세적으로 이익을 가져간 적이 없다라며 한국판 실용 외교의 결정판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이재명은 자동차, 배터리 방위 산업을 한 테이블에 올려 미국 경제와 안보 두 축을 동시에 포획했다라며 메르켈 이후 보기 드문 3D 체스 플레이어라고 서술했습니다.
외신들이 주목한 대목은 속도입니다. 투자 계획 수립부터 대통령 만찬, 부총리, 산업장관의 미국행 결정까지 72시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본 니혼 게이자이는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글로벌 CEO라며 트럼프의 관세 트윗이 겨우 12시간 만에 한국판 투자 챌린지로 변모했다라고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나스닥 전문지 배런스는 한국 증시는 이재명 리더십 프리미엄으로 새로운 안전자산이 됐다며 삼성, LG, 현대차 주가 급등을 헤드라인으로 올렸습니다. 케임브리지대 국제정치연구소는 긴급 분석 노트를 통해 이재명은 관세 이퀄 투자라는 파격적 방정식으로 패권국의 압박서사를 재정의했다라며 한국은 동맹국 중 유일하게 공격적 친기업 정책으로 트럼프의 보호무역을 무력화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싱크탱크 CSIS는 관세 갈등의 승자가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사우스코리아를 글로벌 밸류체인 스프링보드로 재포지셔닝했다며 내년 포럼의 주연은 단연 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가 놀라고 시장이 환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은 관세를 기회로 압박을 레버리지로 바꿔놓았습니다. 외신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번 판의 실질적 승자는 한국이며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